온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렌즈를 낀 눈이 뻑뻑해져 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 다리끼가, 근데 이거 다리끼는 근데 제가 언제인지 모르게 다래끼도 생겼는데 앞으로 일단 들어가서 새 선생님을 고르겠습니다. 안과 증상 입력. 다래끼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도 첨부할 수 있어요. 눈 사진 찍고 올려야겠어. 진료 접수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어플을 통해 진료를 요청한 지 6분 뒤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진료비 5,000원이 결제됐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라고 지금. 네, 처방전 이제 전송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2시간 반 뒤 약 배달이 왔어요.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이런 비대면 진료. 코로나19로 활발해진 이 모든 게 다시 불법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건물에 있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 이름? 진짜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표지판이라는 이런 거 한 개도 없다. 밖에선 쉽게 찾기 힘든 이곳. 언뜻 보면 일반 사무실 같죠? 이 의원, 지난 3월 개원 뒤 비대면 진료에 전념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대면 진료의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부 간판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작년 초까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가 급증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의료 현장을 떠나 있다라는 게 의사가. 비대면 진료라면 제가 제 개인의 건강과 진료를 양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환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환자들이었고 보건소나 이런 데도 지금 자원 부족으로 연락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전화 받자마자 거의 로또 당첨되신 것처럼 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받은 거예요? 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수준의 반응을 보이셨었고요. 우리 누나가 이렇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데리고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마스크를 씌우는 것부터 전쟁인데 이렇게 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다른 질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약, 여드름약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면 진료를 할 때 좀 불편함이 있는 질환이거나 비대면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환자를 보고 처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하시지는 않은지. 되게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고요. 이제 환자분이 뭐 평소에 젊고 건강하셨던 분이다 하면 뭐 감기약 정도는 좀 크게 걱정 없이 처방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좀 고령 환자분들이나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전화를 주셨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통화가 길어집니다. 환자 피부 상태가 축축한지 식은땀을 흘리는지 어떤 숨소리를 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진료를 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들인데 물어보고 요런 점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어플과 전화 등을 통한 이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수준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만 허용됐습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의료인은 유무선 화상통신 등으로 즉 비대면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해선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대면 진료 건수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죠. 격리 환자를 위해 결국 약 배송 서비스도 함께 성장했고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배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국도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걸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원격 의료 정신하라! 원격 의료 국민안전 위험한다!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3차 의료기관 쏠림, 오진 부작용 등 여러 이유로 그동안 의료계는 원격 의료에 결사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책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의료계가 반대만 하면서 배제가 되면 안 된다. 의료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를 표명하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24일 대한의사협회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다 괜찮다는 건 아니라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악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플랫폼 비대면 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자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의사들을 막 아무나 클릭을 해서 이제 초진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봤는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클릭해서 다른 의사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닥터 쇼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다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편 비대면 진료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한약사회는 아직 강경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팩스 처방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정보도 보호 절차도 거기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약국 내에서 누가 조제를 했는지 그리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이 어떻게 품질 관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 처방전을 이 접수받는 과정에서 담합이나 이 독점 문제가 없는 건지 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뜨거운 화두였던 비대면 진료. 이제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일상 회복 시간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변화냐, 즉 합법화가 되느냐, 혹은 과거로의 회귀냐, 즉 불법이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누적 4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발생 초기 비대면 진료에 직접 나섰었던 한 대학병원의 이야기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전화진료의 조건이 의학적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 환자라든지 초진 환자는 제외가 됐었고 기존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진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만족도와 환자 만족도가 의외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 어쨌든 전화진료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고 의사와 대화를 하고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의료진은 의사소통이라든지 환자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어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초진 환자가 아니라 재진 환자한다든지 혹은 의학적인 상태가 정말 안정되어서 응급적인 상황이 하지 않는 그런 만성 질환에 한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그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영상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서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현재 국회에도 섬이나 벽지에 있는 환자, 또 최소 한 번은 대면 진료를 받은 만성 질환자 등에 한해서만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6개 의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를 위한 새 회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될까요?